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형성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는 잘 내용을 꼭 봐두세요. 나중에 시험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잘 오답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봤더니 가나다라마 해서 작품 전체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을 봤더니 북한 산자락에 둘러싸여 사시사철 웅장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 많이 만날 수 있죠. 우선은 미술관이 2개나 있어서 자연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동네의 모습과 우리 동네에 미술관들이 많고요.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애호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도 여러 명이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혀놓고 있다는 얘기는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를 예차 멋있다 좋다라고 말했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들도 많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부지기수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었습니다. 밑으로 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들아,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는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능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구나. 지금부터의 시작입니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건데요. 뒤에 얘기하겠네.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 동네에 예술가들이 살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2명의 예술가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 이 2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해준대요. 작품과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겠대.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데 이 2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오면 돼요. 그들은 이 동네의 한가운데에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겠죠.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읽게 되면 이거 사실 같다라는 착각이 들지만 소설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얘는 1인칭인 것 같고요.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이는 그이 예술가 드디어 얘기할 건가 봐. 매일 아침 9시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며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12시간 일하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해.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없고요. 잘 웃지도 않아.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이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죠. 특성을 묘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누구야 라고 얘기 안 해주고 묘사만 하죠? 이거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쵸?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런 태도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어요. 무뚝뚝하고 잘 웃지 않게.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린대. 작품이 불티나게 팔리기 쉽지 않은데.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아요? 불티나게 팔리니까.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대요. 띠용.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첫 번째 예술가는 김밥 아줌마였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예술가는 진짜 예술가가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달라. 언제 먹어도 맛있대.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요. 뭔가 멋지네. 김밥을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없네.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이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화를 내죠.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대요. 너무 공감돼.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아요. 아주 몰두해서 만들고 있다. 그죠?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면서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그이는 파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었죠. 말로 갈게요. 그는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 이번에도 묘사다. 그치?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혀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늘 웃고 있는 그이는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 마당에 나타나요. 엄청 성실하다. 자식들의 결혼 날도 어쩔 수 없지. 길이 꽁꽁 얼어붙어서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을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오후 4시 두 번 오시네. 주홍이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 있대.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다. 그치? 계속 볼게.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러면 물건 팔 때 되게 신나지 않을까? 내게 막 당당하니까.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 생각이죠. 실제에 있어서도 과일 틀린 바는 없대. 진짜 좋은 물건이구나.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물손님일지라도 산지가 어디고 도매 가격은 어디고 또 얼마나 높은 최상급의 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입이 쉴 새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빵떡 모자 아저씨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글의 특징이라고 하면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 지금 없었죠. 내적 갈등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내용인데 없었고요. 짧고 간결한 문장을 활용해서 제가 굉장히 호흡을 한 문장을 그냥 쭉쭉쭉쭉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을 느끼게 하진 않아요. 그쵸? 뭔가 빰빰 빠바밤 누군가 다가온다. 갑자기 그가 뒤를 돌아봤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나가 주변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거.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네. 오케이. 이야기 박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파악하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될 것이고 현재에서 과거의 순서로 이야기를 전해가는 건 역순행적 구성 방식 없습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1번의 답은 3번. 2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얼마나 잘 읽었는지 볼게요. 나는 예술인들이 많이 찾는 동네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호적도 많이 올려놨어요. 주민등록도 많고요. 또 이사 올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 잘 팔린다는 얘기 있었죠. 매우 잘 팔린다를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빵떡모자 아저씨 쉬는 일 거의 없었죠. 아주 특별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번씩 꼭꼭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 아저씨 물건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김밥 아줌마가 보다 빵떡모자 아저씨를 높게 평가하려면 내적 갈등이 일어났어야 됐었어. 그래서 어느 게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우호적이고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서 답은 5번이요. 3번. 이 글에서 나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었어. 예술적이다. 그리고 뒤에 뭐 하는데?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앞부분의 동네 분위기를 설명한 이유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야? 뒤에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신이 사는 동네 분위기를 소개한 이유는 여기까지가 주어다. 그쵸? 여기 주어를 만들어 주시고 뒤에 할게요. 나에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를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하고 나면 반드시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조건 이렇게 위에서이다. 조건 있죠? 나에 쓰인 표현 여기 예술가 그쵸? 여기 2명의 예술가 요거를 둘 다 활용했어요. 쓰고 난 다음에 조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4번 나가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여기는 공통적인 태도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성실함 그쵸? 또 열정적 또는 최선 요런 거 내용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때문이다로 엮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을 예술가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할게요. 주어를 두 사람을 주어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예술가라고 한
이유는 요거는 여기 있는 앞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네, 저는 요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가라고 한 이유는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요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에서는 때문이다라는 서술어로 끝나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지연이는 나는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부를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김밥 아줌마는 일을 할 때 자주 화를 낸다고요? 요거는 조금 김밥 만드는 일이 아니요, 아니요. 쳐다보면 화를 낸다는 거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계속 볼게요. 김밥 아줌마 실수 없이 김밥을 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실수하게 만드는 계기가 생기면 화를 내는 거고. 빵떡모자 아저씨는 손님과 말을 많이 하면서 최고의 자부심을 막 드러내고 있었죠. 최고의 품질말을 고집하는 빵떡모자 아저씨의 장사에 대한 소신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쵸? 우리들도. 6번 A에서 E의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쪽으로 넘어가서 A부터 볼게요. 아까 풀고 올 걸. A를 보자. 어디 있죠? 여기 있다. 많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볼 거 없는데 그냥 맞잖아. 우리가 잘 쓰고 있으니까. B를 한번 가볼게요. 묵묵히라고 하고 있고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오면 과히 여기 11인데 딱 봐도 얘가 틀렸다. 그쵸?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쵸? 1, 1, 2 이렇게 쓰죠. 요거는 약간 문법적인 지식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일일이 뒤에 설명하다라는 단어 보이죠? 설명하다라는 것은 동사잖아요.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 조금 할게요. 일일이라는 건 동사인데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는 부사가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사가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봤을 때 부사라는 이 특징이 일일이가 부사인데 이 부사는 이로 소리 나는 게 있고 히로 소리 나는 게 있어요. 끄듬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 소리 나면 이로 적고요. 히로 소리 나거나 이나 히 둘도 소리 나는 것은 이나 히 둘 다 소리가 나면은 히로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것 중에 있는 거 깨끗이 헷갈리지만 깨끗이 요거는 이로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틈틈이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선생님 전 틈틈이로 발음한대요. 네가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틈틈이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좀 한 번씩 보이는 거 헛데이 이런 것들은 이로 끝나는 거예요. 많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히 아예 그냥 히로만 쓰이는 거 있죠. 아예 히로만 쓰이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좋기, 특히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엄격히 이런 안 헷갈리죠. 그 다음에 뭐 딱히 그 다음에 정확히 요런 것들은 안 헷갈리잖아요. 그쵸? 정확히 요런 것들은 헷갈릴 일이 잘 없죠. 그 다음에 화면이 튀었을 수도 있어요. 글자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나 히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 이나 히로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는 히로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쓸 때. 그 다음에 소홀히 하지 말고 이런 거.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니 할 때 가만히예요.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쓸쓸히 요런 것들 은근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죠. 절대 안 헷갈리는 거 알려볼까요? 열심히 이건 안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거 공평히 요런 단어들도 히로 쓰게 됩니다. 분명히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요런 내용들도 나타나는데 지금은 문법 파트가 아니라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5번이었어요. 그쵸?
이거 아까 했던 거다. 부지기수. 부지기수. 사자성어도 잠깐 살펴보면요. 일석이조는 너무 잘 알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얻는 걸 말하죠. 군계일학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군계, 닭무리 중에 학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쵸? 이런 걸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경청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군계일학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천재이루는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천년 동안에 한 번 올까 말까 만난다 라는 뜻이거든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를 얘기를 합니다. 부지기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고요. 구우일모는 구우 9마리의 소 중에서 털 하나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의 소설 내용은 앞부분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소설 작품은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8번. 이 글에서 나아가 등장인물에 대해 지닌 태도. 이거 완전 중요하다. 그쵸? 예찬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칭찬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글의 등장인물과 가상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질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김밥 아줌마 김밥 만들 때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왜 싫어해요? 나는 만들면 김밥 터져서 싫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괜찮다. 그쵸? 김밥 아줌마 김밥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김밥 맛이 맛있는 것을 얘기해. 뭐 이런 것들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빵떡모자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트럭 행상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빵떡모자 아저씨가 트럭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나보다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나 포기할게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내용 의미 파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빵떡모자 아저씨 파는 물건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시죠. 긴데요라는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불리고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9번의 답은 3번이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의 제목인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굉장히 열심히 적었습니다. 길모퉁이는 잘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모퉁이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15자 내외니고요. 등장인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주어를 만들면 이건 15자 안으로 못 나오니까 우리 주변에 평범한 이웃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할게요.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나가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으로 부르는 이유. 맛이 엄청나서. 이거 한정된 양 요거는 김밥 비싸다는 얘기 전혀 없었고요.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한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예술가의 태도가 보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은요. 답은 기억과 리을을 빼고네요. 그쵸? 어려운 거니까. 니은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의 이야기를 읽고 심미적인 체험이다. 무엇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 뭔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은이는 김대호 씨를 통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볼 때 느꼈던 심미적 체험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읽고 김대호 씨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김대호 씨예요.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죠. 왜냐하면 신중하고 빈틈없고 틀리지 않으니까 맡은 일을 실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명 자꾸 불리고 있었죠. 붙인 별명 싫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답은 2번이요. 14번 사람들이 김대호 씨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앞부분을 살짝 가서 보고 올게요. 여기에 보시면 김대호 씨를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품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앞부분이 품성이겠네. 품성이라는 단어가 보이네. 키가 큰 만큼 위에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품성이래요. 그러면 핵심 단어를 뽑으면 이해심이 많고 주변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대. 요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뒤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김대호 씨를 사랑하는 이유. 여기 김대호 씨는 이라고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해심이 어떻다고 했어? 많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김밥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김밥 아줌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A를 가봅시다. 어디? 김밥 하는 일에 관심 없고 몰두하는 행위. 오케이, 좋아요. B 가볼게요. B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뒤로 문제 확인할게요. 빵떡모자 아저씨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겠네. C. 빵떡모자 아저씨가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내게 최고야 뭐 이런 단어가 있을라나?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네. 4번 D요.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물어보면 제가 김대요 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입니다. 김대호 씨의 별명이 생긴 이유와 관련된 행동이죠. 제가 김대요 라고 얘기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나의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그치?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이렇게 혼 빠지는 세상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김대호 씨의 성격과 성품이 오늘날에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여기까지 해서 형상평가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